그런가 하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인사들의 이 구속 기간이 줄줄이 만료될 상황에 놓이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오전에 이를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풀려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청을 하고 검찰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건의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겁니다. 이유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요,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판부에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오늘 오전 조건부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통상적인 보석 과정과 달리 상황이 뒤바뀐 이유는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만 참고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국외 여행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제한 조치 등이 가능해서 행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법원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게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과 함께 계엄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요, 김용현 전 장관이 당장 열흘 뒤인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끝나면 당장 풀어줘야 합니다. 법원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추가 기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건부 보석을 통해서 행동에 제약을 두고 또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정당한 조치다, 이것이 정당한 조치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오늘 오전 법원에 조건부 보석 허가 소식이 나오자 즉각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이러면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로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 그 재판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즉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의자 즉 김용현 전 장관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역시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SNS에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거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란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렇다면 특검에 의해서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려는 시도 이게 벌어질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 등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